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조비 에비에이션의 최신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좀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미국 연방항공청, 그러니까 FAA 인증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죠. 지금 조비는 뭐랄까 꿈을 현실로 바꾸는 정말 마지막 관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상업화 직전 단계. 이 시점에서는 사실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규제라는 그 거대한 벽을 정말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벽을 넘을 때까지 버틸 체력, 그러니까 자금은 충분한가? 오늘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번 자료 분석의 핵심은 조비가 계획대로 순항 중인가? 이 질문을 넘어서요. 계획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아, 증거요. 네, 재무 건전성이랑 규제 진행 상황, 이 두 개의 돋보기를 가지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는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돋보기 재무제표부터 바로 살펴보죠. 2025년 3분기 실적 이거 열어보자마자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매출이 2,260만 달러, 네, 시장 추정치가 300만 달러였는데 이걸 무려 7배 이상 뛰어넘었어요. 이건 뭐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기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 이상인데요. 네, 숫자만 보면 시장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성과죠. 하지만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한 걸음 더요? 이 매출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봐야 하거든요. 아, 대부분은 주비가 예전에 인수한 항공 운송 플랫폼 있잖아요. 블레이드라고? 네네, 블레이드 헬리콥터 운송하던? 맞습니다. 그 블레이드의 기존 헬리콥터 여객 운송 사업에서 발생했고요. 일부는 미군과의 연구개발 계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비가 직접 만든 그 EVTOL 기체로 승객을 태워서 번 돈은 아니라는 점.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을 위한 체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부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업이 아닌 다른 사업부에서 굉장히 선방했다. 이런 의미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나옵니다. 매출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주당 순손실 EPS라고 하죠. 이게 예상치는 주당 19센트 손실이었는데 네, 결과는 48센트 손실을 기록했어요. 예상보다 손실이 2배 이상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치 한쪽에서는 막 환호성이 터지는데 다른 쪽에서는 경고등이 울리는 듯한 모습이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적인 함정이자 또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함정이자 기회다. 네,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손실은 왜 2배 이상 커졌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재무제표 주석에 숨어있는 항목을 봐야 합니다. 주석이요? 바로 비현금성 일회성 비용이라는 항목입니다. 네, 무려 2억 2,9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회계장부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비현금성 비용이라면 실제로 회사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건 마치 제가 가진 주식의 평가액이 떨어져서 장부상으로 손실을 기록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하. 제 지갑에서 실제로 돈이 나간 건 아니죠. 조비의 경우도 과거에 발행했던 워런트,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이나 어닝아웃 같은 파생 상품의 가치를요.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재평가하면서 발생한 회계상의 손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실제 기체 개발이나 공장 운영에 들어간 진짜 비용을 보면 회사가 계획했던 예산 범위 안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EPS 쇼크는 일종의 회계적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착시 현상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다는 뜻이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조비 같은 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얼마나 벌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생존의 문제죠. 네, 바로 그걸 보여주는 현금 보유고입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요.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이 약 9억 7,810만 달러. 9억 7,810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먹는 금액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1조 원. 엄청난 금액이긴 한데 사실 항공기를 개발하고 생산 라인을 까는 데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천문학적이죠. 네,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10월에 추가로 자금을 조달했다고요. 네, 바로 그게 결정적입니다. 그게 이번 분석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아, 그래요? 10월에 주식 공모를 통해서 약 5억 7,6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5억 7,600만 달러? 네, 이걸 합치면 가용 현금이 15억 달러를 훌쩍 넘어갑니다. 거의 2조 원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2조 원이라. 와. 물론 뭐 든든한 방패막이가 생긴 건 맞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시각이죠? 이렇게 상업화 직전에 대규모 자금을 또 조달한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보다 돈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태워야 할 것 같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이걸 정반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이 아니다. 네, 이건 공격적인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가깝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조비는 이 돈으로 2026년 상업화 목표 시점 이후까지의 운영 자금을 확보한 건 물론이고요. 현재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짓고 있는 대규모 생산 공장을 계획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을 손에 쥔 겁니다. 아, 확장 옵션까지.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는 걸 넘어서요. 조비가 시장에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아요. 우리는 당분간 당신들의 돈이 필요 없다. 그러니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가겠다는 자신감의 선언이죠. 와. 업계에서 말하는 활주로, 즉 런웨이가 남들보다 훨씬 길고 넓게 아주 튼튼하게 포장된 겁니다. 돈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고 하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정말 밤잠 설치게 하는 진짜 질문이 남았습니다. 올 것이 왔군요. 이 비행기 정부가 정말로 하늘에 띄우도록 허가해줄까요? FAA 인증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조비가 인증 절차의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조비의 역사, 더 나아가서 이베이 티오 산업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산업 전체의 역사요? 네, 바로 형식 심사 승인, TIA라고 하죠. 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2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조비는 특별히 제작된 최초의 FAA 적합 항공기, FAA Conforming Aircraft라고 하는데요. FAA 적합 항공기. 네, 이 기체의 전원을 켜고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FAA 적합 항공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네요.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그 수많은 시제기들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자동차 회사가 수많은 컨셉트카를 만들잖아요. 네, 모터쇼에 나오는 멋진 차들. 네, 그러다가 드디어 도로에 나갈 수 있는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양산형 1호차를 공장에서 막 출고한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지금까지의 테스트가 자 보세요. 이런 기술이 가능합니다를 보여주는 과정이었다면 이 FAA 적합 항공기는 우리는 이 설계도 그대로 대량 생산해서 팔 겁니다. 라고 FAA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인 셈이죠. 와,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TIA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종 실기 시험을 볼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최종 실기 시험. 예. 이전까지는 주로 서류를 검토하고 회사가 제출한 데이터를 FFA가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일종의 필기 시험이었죠. 그런데 TIA는 FFA 소속 조종사가 직접 조비의 항공기에 탑승해서 공식적인 비행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FFA 소속 조종사가 직접이요? 네, 정부 소속의 베테랑 조종사가 직접 조종관을 잡고 이 비행기, 우리 국민을 태워도 정말 안전한가? 이걸 최종 점검하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그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군요. 조비 자체 조종사가 아니라 FFA 조종사가 직접 평가를 시작한다는 것. 와, 이건 심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정말 거대한 관문을 통과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당장 FFA 조종사가 타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절차가 남았나요? 바로 타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우선 조비 소속의 테스트 파일럿들이 이 새로운 FFA 적합한 항공기로 충분한 자체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아, 먼저 내부 테스트를 하고. 네, 우리가 먼저 타보고 모든 걸 확인했으니 이제 당신들이 타봐도 좋습니다 하고 넘겨주는 거죠. 이 과정이 끝나면 2026년 초부터 FFA 조종사가 인증 학점 인정 비행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4크레딧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4크레딧 비행. 학점 인정이라니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이 4크레딧 비행 하나하나가 졸업시험 점수에 반영되는 공식적인 시험 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5단계로 구성된 인증 절차에서 3단계인 인증 계획 제출을 100% 끝냈고 네, 그건 완료됐죠. 현재 4단계인 규정 준수 시험의 70%를 진행 중이라는 대목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42.195km 마라톤에서 한 35km 지점을 통과한 셈인데 사실 이때가 가장 힘든 구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막판에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길 수 있고요. 여기서 어떤 점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4단계가 가장 길고 험난한 구간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수천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실제 기체로 시험을 해서 규정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전부 데이터로 입증해야 하니까요. 수천 가지요? 네, 예를 들면 배터리가 극한의 온도, 아주 덥거나 추운 곳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 또 비상 상황에서 프로펠러가 갑자기 멈췄을 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실제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CEO가 자체적으로 70% 완료, FAA 검토도 절반 이상 진행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은 그 힘든 구간의 끝이 보인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 그냥 잘 되고 있다가 아니라 숫자를 콕 집어서 말했다는 게 중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막연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를 공유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가 매우 투명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인증 절차 외에 다른 성과들도 눈에 띄네요. 특히 두바이에서 고온 환경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 자결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건 조비가 단순히 미국 내수용 회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 특히 잠재력이 아주 큰 중동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중동 시장. 네. EVTOL의 성능, 특히 배터리 효율은 온도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전기차만 봐도 겨울에 주행거리가 확 줄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그 두바이의 한여름 날씨에서도 기체가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한다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은요.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과 상업 계약을 맺을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우리 비행기는 당신네 나라의 더위에서도 끄덕없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와, 단순 인증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위한 준비를 정말 착실히 하고 있다는 거군요. 오하이오주 데이턴 공장에서 프로펠러 블레이드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4단계 인증이 길고 험난하다고 했잖아요. 네. 항공기 인증을 받는 것과 그 인증받은 항공기를 수백, 수천 대씩 똑같은 품질로 만들어내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소음, 효율,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인데 이걸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생산의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모두 잡겠다는 수직 계열화 전략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FAA 인증이라는 눈앞의 과제와 대량 생산이라는 다음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돋보기를 통해 본 정보들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재무적으로는 2조 원에 가까운 실탄을 장전했고 규제 측면에서는 최종 보스가 있는 성문 바로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 리스크 해소. 영어로는 critical de-risk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리스크의 해소. 네. 지금까지 조비 같은 EVTOL 기업의 주가를 짓누르던 두 개의 거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첫째, 인증 통과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질 위험. 아, 자금 고갈 리스크. 둘째, 애초에 인증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위험. 그렇죠. 기술적, 규제적 리스크. 바로 이 두 가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재무 리스크는 대규모 자금 조달로, 규제 리스크는 TIA 단계 진입으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거죠. 이제 투자의 관점이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문에서 언제 그리고 얼마나 크게 될까
라는 기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와, 변곡점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가장 큰 괴물, 규제와 자금 고갈은 거의 쓰러트린 셈이군요. 네, 거의 다 잡았다고 봐야죠. 하지만 게임에서도 보스를 잡고 나면 새로운 맵이 열리면서 또 다른 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이 아니죠. 지금 조비 앞에 나타날 새로운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물론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기대치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기대치요? 네.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높은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FAA 인증이나 상업화 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단 몇 개월이라도 지연된다면 그 높은 기대감이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대량 생산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핵심 결론은 무엇일까요? 조비는 현재 이 미티올 산업의 기술 및 규제, 경쟁에서 명백한 선도주자라는 점, 그리고 2026년 상업 서비스 시작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전표들을 세우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분기별 손실 규모 같은 단기적인 재무지표의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 첫째, FAA 최종 인증이 정확히 언제 완료되는지, 둘째, 데이턴 공장에서 계획대로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지, 이 두 가지가 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의 현재 위치를 정말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FAA 인증이라는 거대한 산의 팔보능선을 힘겹게 넘었고 정상에 오른 뒤 펼쳐질 세상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과 장비까지 갖췄다. 기술적 성숙도와 재무적 안정성이라는 이 두 개의 날개가 달리면서 막연했던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는 꿈이 정말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과정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비는 지금까지 기술 개발과 규제 통과라는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거대한 산을 넘었습니다. 마치 초기에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들 앞에는 앨런 머스크가 생산지옥, 프로덕션 헬이라고 불렀던 대량 생산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산지옥? 혁신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능력과 그 제품을 균일한 품질로 저렴한 비용에 수만 대씩 찍어내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과연 혁신 기술 기업인 조비가 효율적인 대량 생산 기업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2020년 이후 조비의 성공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